오늘은 격국별 용실의 도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리학 용실론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입니다. 용실은 중화 사상의 근간을 두고 명조에 있어서 강약과 한열의 균형을 이루는 조화점에 해당되는 오행으로서 이런 정격의 용실에 해당된다. 이와는 달리 병격의 용실은 종강용신이라고 하여 종하는 오행이 곧 용신이 된다. 이 격국별 용신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127페이지) 격국별 용신. 격국별은 정격과 병격으로 대분류됩니다. 정격에는 일간대 월지가 정관인 경우에는 정관격이고 일간대 월지가 편관인 경우에 편관격, 이렇게 해서 정인격, 편인격, 정제격, 편제격, 상관격, 식신격, 겁제격, 비경격으로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병격에는 전환격, 종격, 화격, 양신성상격, 종강격, 종기격, 종색격, 모자멸작격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전환격은 목월곡직격, 하월염상격, 토월가색격, 금월종혁격, 수월윤학격, 종격도 기명종살격, 종인격, 기명종제격, 기명종악격. 그 다음 합격은 목화토금술에서 정임합법 목격, 무기합법 합격, 갑표합법 토격, 을경합법 근격, 병신합법 숙격,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양식성장격에는 상생관계의 양식성장격과 상급관계의 양식성장격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정격에는 억부용신이 있는데, 억부는 뭐냐 하면은 강하면 극제해주고 약하면 생부해주는 용신을 억부용신을 하고, 조용신은 한난조섭의 조화가 필요한 경우인데, 한섭하면 데워주는 오행이 용신이 되고 조열하면 식혀주는 오행이 용신이 되는 경우입니다. 병약용신은 태가불급이 병이 되는데 병이 되는 오행을 제거해 주는 게 병약용신입니다. 통관용신은 두 가지 오행이 대치하고 있는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오행. 가령 사주 8자에서 금목이 두 분류로 분류되어 있을 때 그 두 사이를 통관해주는 수가 용신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때는 통관용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목월곡직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일주가 나머지 7자가 거의 다 목으로 되어 있을 때 목으로 종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종하는 오행 목이 용신이 됩니다. 화월염상격은 화일주가 나머지 7자도 거의 다 화로 되어 있을 때 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종하는 오행 화가 용신이 되고, 토월가색격은 토일주가 나머지 7자도 거의 다 토로 되어 있을 때 토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종하는 오행 토가 용신이 되고, 금월 종격격은 금일주가 나머지 7자도 거의 다 금으로 되어 있을 때 금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도 종하는 오행 금이 용신이 됩니다. 수월윤학격은 수일주가 나머지 7자도 거의 다 수로 되어 있을 때 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도 종하는 오행 수가 용신이 됩니다. 종격은 기명종살격, 그러니까 일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관성과 관성으로 되어 있을 때 관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관성으로 종하기 때문에 종하는 관성이 용신이 되고, 종인격은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인성으로 되어 있을 때 인성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인성이 용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명종제격은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 7자는 거의 다 재성으로 되어 있을 때 재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종하는 재성이 용신이 됩니다. 기명종각격은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식상으로 되어 있을 때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버릴 기, 나를 버리고 따를 종자, 아껴, 그러니까 식상을 따라간다 이 말이거든요. 나를 버리고 식상을 따라간다. 이래서 기명종합격인데 종하는 오행 식상이 용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임합법 목격은, 합격에는 정임합법 목격 목화토금술이 해서 정임합법 목격 무기합법 합격 각기합법 토격 을경합파 근격 병신합파 숙격이 있는데 정화일주든지 임수일주든지 합을 하면 정임합법 목이 되는데 나머지 6자는 거의 다 목으로 되어 있을 때 목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때는 정임합법 목을 해서 목을 따라간다 해서 종하는 오행 목이 용신이 됩니다. 무기합법 합격이라고 해서 무토일주라든지 개수일주가 나머지 6자는 거의 다 화로 되어 있을 때 무기합법 화를 해서 화로 따라간다 해서 종하는 오행 화가 용신이 되고 갑피합법 토격은 갑목일주든지 기토일주든지 합하면 토가 되는데 나머지 6자도 거의 다 토로 되어 있을 때 각기합법 토에서 토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하는 오행 토가 용신이 되고 을경합과 근격은 을목일주이든지 경금일주이든지 합을 하면 을경합과 금이 되는데 나머지 6자가 거의 다 금으로 되어 있다면 금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종하는 오행 따라가는 오행 금이 용신이 되고 병신합과 숙격은 병화일주든지 신금일주가 합하면 병신합파 수가 되는데 나머지 6자가 거의 다 수로 되어 있다면 병신합파 수해서 수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수가 용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양신성상격에서 상생관계와 상극관계는 관계 명조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력 용신론 628페이지입니다. 상생관계로든 양신성상격 경술년, 경진월, 경진일, 경진시 생에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 토와 금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 명조는 경금일주가 진월에 태어나 원국이 금과 토로 양분되어 있는 상생관계의 양신성상격이다. 양상의 상생하는 토금수는 길하고 상생의 오행을 극상하는 목하는 흉하다. 그 다음에 상극관계로 된 양신성상격은 신묘년 을미월 신유일 경인시에 태어난 사람 볼 때 이 명조는 신금일간이 미월에 태어나 넉자의 금과 넉자의 목으로 균등하게 양분되어 있다. 따라서 상생하는 토금수 목운은 길하고 목을 극하고 있는 금을 극하는 오행 즉 화는 불길하다. 이 중에 수는 금과 목 사이를 통관하여 화해시키는 길신이다. 양신성상격에 대해서는 상생관계 양신성상격과 상극관계 양신성상격은 직접 명조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명량 용신은 628페이지에서 629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630페이지 종관격 용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주 원국의 인수가 중중하고 비겁이 첩첩하며 일주도 당령하였으나 재성관살의 기는 끊어져 트럭만큼도 없을 때 종관격이 된다. 이 격은 인성과 비겁이 이인동심하여 강이 극에 이르렀기 때문에 수남은 가하나 역함은 불가하다. 따라서 인성과 비겁운만 길하고
식상우는 강한 인성과 충국함으로 흉하고 재성과 관성우는 강신과 부딪혀서 흉하다. 630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그 다음에 631페이지 종기격의 용신. 재관 인수 식상률을 막론하고 사주 원국이 목화의 기로 응집되어 있으면 목화운이 길하고 금수의 기로 응집되어 있으면 금수운이 길하고 그 외의 오행의 운은 흉하다는데 631페이지 명조를 참조하세요. 계유연 계해월 경신일 정해 시 명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색격의 용신, 명력 용신론 632페이지. 종색격이란 일주가 근이 없고 사주의 재성관성 식상이 동등하게 왕하여 그 강력을 구분할 수 없고 일주를 생부해 줄 비겁과 인수가 없으며 또 하나의 용신으로 종해 갈 수 없을 때는 오직 화해가 있어야 좋다. 이 격에는 식상과 관성을 화해시키는 재성이 가장 길하고 그 다음은 관성으로 행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은 식상으로 행하여 길하다. 그러나 만일 비극과 인수운으로 행하면 반드시 흉하다. 가령 기축일, 기축년 경호월 을류일 신사시 생에 있어서 이 명조는 을목이 5월에 생하여 식상과 재성과 관성만으로 이루어져 의지처가 없으므로 종색격이 된다. 따라서 식상과 관성을 통과하는 재성은 용신이고 식상은 용신을 생하는 희신이 된다. 그리고 비겁은 용신을 극상하는 병이 되는데 이때 관성은 병을 제거하는 약신이 된다. 633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모자 멸자격의 용신, 명력 용신은 634페이지. 모자 멸자격은 태왕한 인성이 흠이 된다. 따라서 관성은 태왕한 인성을 생함으로 흉하고 인성우는 태왕한 인성을 또 도운이 흉하고 식상과 재성은 태왕한 인성을 거스리니 흉하다. 그러나 비겁운만은 태왕한 인성을 설기하여 이론을 도운이 길하다. 이 모자 멸자격과 그 희기에 대하여 살펴본 아래와 같다. 무술년 병진월 신축일 무술시. 신금이 계춘에 생하여 사주에 모두 토입으로 병화 관성은 원신이 모두 설기되며 토가 중하니 매금이 되니 모자 멸자다. 초운화토 운에는 형상 파폐하여 당진하고 남은 것이라고는 없었으나 경신으로 바꾸면서 이론을 도와 일으키고 모성에 순하여 크게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었다. 신윤에 이르러서는 진축과 공합하여 재산을 상당하고 벼슬이 올랐으나 임술운의 토가 또 지지를 얻으니 견책을 당해 낙직당했다. 라고 하여 모자 멸자격이 성립과 그 희기에 대하여 상세히 말하고 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